수상한 그녀 8개국 버전 비교 영상에 태국 버전 주인공 미모가 미쳤다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다위카 훈에 1992년 5월 16일 방콕 출생으로 모든 태국인이 그렇듯 닉네임이 있습니다. 마이. 그래서 마이 다이카로 불리죠. หยุดซื้อหยุดใช้หยุดรับผลิตภัณฑ์จากงาช้าง 수상한 그녀 태국 리메이크판 주인공인 점 외에도 우리와 접점을 먼저 찾아보자면 2017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아시아 모델 어워즈 아시아 스페셜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위카입니다. Thank you. 알리의 말이 되는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마위 다이카만 주구장창 나옵니다. 정산물 뷰티 앰버서더로 활동한 적도 있고 I'm a brand ambassador from Jongsamun. 2020년 구찌 밀라노 패션 위크에서는 생리 같은 아이유와 사진을 찍어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기도 했죠. 그녀의 인스타는 1580만 명으로 태국 연예인 중 1위. 배틀그라운드 모델이기도 합니다. PUBG 모바일 ถึงจะใหม่ก็กินไก่นะ 마위 다이카는 175cm의 키로 많은 패션 브랜드의 모델이었고 수많은 광고와 꾸준한 SNS 활동, 작품 활동으로 지금 입덕한다면 정말 많은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어 덕질이 즐거우실 겁니다. 백인인 아빠와 태국인 엄마 사이에 태어났는데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빠와도 사이가 좋아 아빠 가족집을 사줘서 아빠도 태국에 삽니다. 그럼 이제 그녀를 볼 수 있는 작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마위 다이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영화를 한 편씩 찍었고 드라마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연하고 있습니다. 2012년 영화 데뷔작 파더랜드는 그녀의 출연작 중 가장 독특한 색채를 가지고 있는 작품입니다. 태국 남부 무슬림 분리운동주의자들의 이야기로 무슬림 여인으로 나오는데 영화가 완성된 후 프로모션 중에 개봉이 취소되었습니다. 태국 사회가 이 영화에 나타낼 반응이 두려웠던 영화 투자자와 관계자들이 개봉을 취소했기 때문입니다. 2013년에는 태국 최고 흥행작이자 국내에 많이 알려진 피막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합니다. 피막을 연출하고 각본을 쓴 반종 피산다 나코는 나홍진 감독과 함께 영화 량종을 만든 감독이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돌아와 아내인 마유와 재회한 남자, 그리고 그를 따라온 남자의 친구들. 알고 보니 아내는 그 사이 귀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알고 피하고 친구들도 주인공을 떼어내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결국 사랑의 힘으로 귀신 아내와 알콩달콩 잘 산다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2014년에는 더 스카라는 작품에 출연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잔다라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의 전작이 잔다라였기에 우리에게도 알려진 몇 안되는 태국 영화의 명성을 이용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마이와 남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지만 아빠가 마이를 부잣집에 팔아버립니다. 그나마 다행히 마이를 노리던 망나니의 이모가 마이가 죽은 딸과 똑같이 생겼다며 그녀를 수양딸로 드립니다. 마이는 시골 처녀에서 도시 귀족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고 고위층 남자와 결혼도 꿈꾸는데 그 남자가 한방에서 3대3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다시 시골로 돌아갑니다. 마이를 잡으러 온 새엄마, 마이를 오해하는 전남친, 그렇게 새드 엔딩을 맞이합니다. 2015년에는 영화 하트어택에 출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괜찮아요 프리랜서라는 제목으로 공개되었습니다. 프리랜서 남자가 과로로 생긴 피부병 등을 고치러 간 병원에서 만나게 되는 의사가 마이 다이카입니다. 영화는 굉장히 잔잔하지만 약간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어서 재밌습니다. 마이 다이카는 영화의 거의 모든 순간 이 작은 진료실에 있습니다. 2016년에는 수상한 그녀 태국 리메이크 버전 갑자기 20살에 출연했는데 이게 마지막 영화입니다. 한국인에게는 태국 영화가 드라마보다는 접근성이 좋기에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한국 원작과 똑같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20살로 돌아가서 가수의 꿈을 이루지만 가족을 위해 다시 할머니로 돌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모두 아실 테니 마이의 노래나 들어보시죠. 드라마는 역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출연작은
아스트로파일과 유어 마이 하트비트입니다. 아스트로파일은 포스터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삼각관계 이야기입니다. 인플루언서인 마이를 사랑하는 두 남자, 한 명은 친한 친구, 다른 한 남자는 고등학생 때 만났다가 어른이 되어 나타나 마이를 설레게 하죠. 넌พา ฉัน อบรม ไว้ ให้ อาดู 유어 마이 하트는 결벽증에 있는 백화점 부회장과 디자이너 마이가 어쩌다 한 집에 살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마이의 전 남친이자 부회장의 라이벌과의 갈등, 질투가 더해집니다. ทำไมอยากรู้จังอะคะ 2021년 출연작 완통은 역사극으로 기본적으로 마이를 좋아하는 두 남자와 얽힌 이야기이지만 시대극을 좋아한다면 흥미로운 드라마가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방송국에서 드라마 전편을 영문 자막과 함께 유튜브에 올려놓았습니다. 2019년 방영 드라마 마이 앰뷸런스는 앰뷸런스가 공간을 초월하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이 설정만 보면 판타지 의학 드라마 같지만 사실 그냥 사랑 이야기입니다. 오랜 연인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각자 설레는 상대가 생기는 상황을 막다뜨리게 됩니다. หมอแป้งที่รัก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방영된 드라마는 포스터에서 6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인 마이의 모습으로 전부 설명됩니다. 항상 사랑에 실패한 마이는 사랑에 환멸을 느끼고 어느 날 술에 취해 이웃집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집에는 어렸을 적 별로였던 이성 친구가 살고 있었죠. 그 친구는 환골 탈퇴해서 멋있어진 상태입니다.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마이는 병원에서 자궁 쪽에 문제가 생겼는데 재발 가능성이 있는 수술을 하거나 임신을 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마이는 남편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 이 드라마에는 마이의 남자친구도 나오는데 바로 전작 드라마에도 같이 나옵니다. ยิ่งเปิดใจ 그럼 자연스럽게 2018년에 방송된 드라마 차이마이 징잉 테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부터 연인이 되었으며 두 사람을 가깝게 만들어준 건 이 드라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업자가 된 마이는 돈을 벌기 위해 트랜스젠더만 나갈 수 있는 대회에 나가게 되고 우승합니다. 이를 계기로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되고 사람들의 관심도 받게 되죠. 마이가 트랜스젠더가 아닌 여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녀에게 대회에 나갈 것을 추천한 조력자뿐. ทำตัวเองให้ดีก่อนบอกว่าเธอรู้จัก 2017년에 방송된 드라마 러브 비욘드 타임은 비밀의 침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케이블에서도 방송되었습니다. 마이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마법의 침대를 이용해 과거로 돌아가 귀족 라오펑과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입니다. ไม่กลัวไม่กลัวกลัวแต่คนไม่จริง 2016년 드라마에는 공주 마이가 신분을 위장하고 태국 회사에 들어가 어머니의 복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5년 드라마 랑차다는 친구들에게 죽임을 당한 마이가 귀신이 되어 복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 방송된 드라마는 아주 싸가지 없는 호텔 사장 외손녀이자 상속자인 마이가 농부의 손자 타완을 만나게 됩니다. 서로를 매우 싫어하지만 각자의 할아버지들이 절친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면서 끝납니다. 초기 드라마 출연작들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012년 2011년 ช่วยให้แก้วแก้แค้นแทนพ่อให้สำเร็จ 2010년 드라마는 마이의 데뷔작입니다. 마이 다이카 훈의 TMI 몇 개 이어가 보죠. 재산은 약 200억, 2명의 자매가 있고 몸무게 53kg, 바디 프로필은 34, 26, 35. 드라마 소개할 때 이야기했듯이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9살 많은 배우 찬타위 다나세유와 사귀고 있습니다. 프라하로타이 돈무항 스쿨, 케발리 국제학교를 다녔고 랑식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아트를 전공했습니다. 세 학교 모두 돈무항 공항 근처에 있습니다. 마이가 이 동네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면 당선될 것 같습니다. 마이라는 닉네임은 가수 마이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탑 배우인데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특이한 점입니다.